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2회 8월 8일 날 시행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험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84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84를 소인수분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2, 42, 2, 21, 3, 7이고 여기 있는 숫자를 모두 읽으면 되죠. 2가 2개, 3이 하나, 7이 하나니까 정답은 3번.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틀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5보다 당연히 2분의 5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이렇게 봐도 돼요.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플러스인데 모든 플러스는 모든 마이너스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게도 정답인 거예요. 자, 0이고 요거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풀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9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같아요? 아니잖아요. 0이 9보다 작죠. 왜 커요? 틀렸어요. 그리고 4가 5보다 이거는 뭐 당연스럽게도 이거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이죠. 삼각형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6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6 곱하기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자, 연립 한번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이니까 x의 해만 구하면 돼요. 2x는 8, x는 4. 그래서 4번. 자,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래요. 그러면 x축에서 10에 대응되는 y값이 어디냐 찾는 거죠. 자, 그러면 10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구나. 3km 이동했구나. 자,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6번에 중요한 거는 억각 내가 찾을 수 있니? 자, 이렇게 추파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 각도 35도이고, 그러면 그 직선의 총각, 직선은 일직선은, 그리고 또 하나 일직선은 180도이잖아요. 그러면 35도에다 x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도는 180도에서 35도를 뺀 거니까 145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뭐 통합을 나타낸 건데 그 30분 미만인 학생 수를 나타낸 거래요. 30분 미만이면 여기 이렇게 쭉 그 선 그어가지고 여기보다 미만이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들 다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0분부터 20분인 친구는 2명 한번 써볼까요? 0에서 10분, 10에서 20분, 20에서 30분 있으면 0에서 1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2명, 그래서 10분에서 20분인 학생들은 6명, 그 20분에서 30명의 학생은 10명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다 더해야겠죠. 2 더하기 6 더하기 10이니까 18, 그래서 18명이 되겠다. 자, 유한소수니까, 유한소수라는 거는 끝이 있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소수를 말하고 싶은 건데,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있는 게 보통 정답은 여기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라져야 돼요. 인수 중 하나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풀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 숫자가 약간 그거거든요. 그러면 2가 없잖아요, 정답 중에. 그럼 7이면 여기 7이 사라진다 하면, x가 7이라고 하면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0.25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한소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7이라고 이렇게 풀긴 했는데 이렇게 못 풀 수도 있어요. 못 푼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유한소수는, 자, 앞에 있는 내용 다 지우고 해볼게요. 유한소수라는 거는요, 그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여기서 나온 게 여기 뭐 이렇게 몫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유한계가 있어야 돼요. 소수점이 유한계가 돼야 돼요. 소수점 아래수가 유한계가 돼야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그리고 이런, 제가 또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미지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대입해요. 대입을 하는 미지수 문제가 나오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든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대입하고 2번 대입하고 3번 대입하고 4번 대입하면 이 4개 중 하나는 무조건 참인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지수 문제거든요. 그러면 미지수 문제는 대입을 한번 해봐요. 1번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1번을 대입한다 했을 때 그 28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8,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게 뭐 0.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이게 뭐 유한계 반복되니? 라고 물어본 건데 1번 안 나오고 2번 같은 경우는 28분의 3이겠죠? 그러면 그 28, 3 해서 이게 뭐 0. 어쩌고저쩌고 나온 건데 유한계 나오겠니? 라고 물어본 건데 안 나와요. 얘도 직접 해보시면 돼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28분의 5인데 그러면 28, 5 이렇게 해서 뭐 0.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것도 무한소수로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 그 28분의 7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거 약분 먼저 치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 나누기 4니까 이게 계산을 하면 0.2 248이니까 2인데 그 공 하나 붙여주면 요 유한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8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9번 한번 볼게요. 2x의 세제곱의 제곱인데, 자, 이런 문제는 여기 이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줘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x의 3의 제곱이 되는데 2의 제곱은 4, 그리고 x의 이걸 풀면 x의 6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같은 항끼리 한번 묶어줄게요. 동료항끼리. 그럼 5a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3b, 그리고 동료항끼리 계산을 할게요. 7a 플러스 b 나오겠죠? 그래서 2번. 자, 수직선이니까,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요, 요거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빵꾸점이 막혀 있어야 될까요? 뚫려 있어야 될까요? 같다라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막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가리예요. 아웃. 그럼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둘 다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부등식을 한번 풀어 볼게요. 5x 5x-20은 0보다 큰데 그 좌변에 문자를 놓을게요. 5x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큰 숫자들의 그 색칠이 돼야겠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4보다 작은 숫자들이 색칠이 돼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4보다 큰 숫자들이 그 색칠이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왜냐하면 정답이 그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1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그 평가원 문제잖아요. 여기 그 평가원. 그 평가원 문제의 특징인데 안 쓰이는 자료가 없어요.
이게 그 선생님들이 만든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뭐 그런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문제의 특징 중 하나가, 평가원 문제는 그 자료가 일단 딱 하니 나오면 안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기도 해요. 뭐 막 다 그렇다 이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요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리고 한번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두 직선이잖아요. 이 친구도 직선이고 이 친구도 직선이에요. 근데 두 직선의 해는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두 직선의 해는 그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교점이에요. 교점. 두 점이 만나는 교점.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겠죠. 자, 교점의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2예요. 아, 요게 정답이구나. 해서 그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요게 보이면 베스트예요. 더 이상 갈 것도 없어요. 자, 근데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아니 뭐 이런 그래프는 왜 이렇게 떡하니 나오는 거고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고 하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왔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본질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문자 두 개 있고 식 두 개 있는데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은 방정식을 풀기. 자, x 플러스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플러스 y는 3, 3x 마이너스 y는 1이에요. 자, x나 y 둘 중 하나의 문자를 없애야 돼요. 그럼 두 양변을 더해볼게요. 4x는 4니까 따라서 x는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x는 1을 여기 식 있잖아요. 여기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y가 3이니까 따라서 y는 2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x는 1, 여기 보면 x는 1, y는 2. 정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은 비율관계 네가 잘 활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13번은 비율관계. 자, 요 두 삼각형의 요거하고 요거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음인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그 6cm면 여기가 9cm죠. 그러면 비례식을 세워보면 4대 x는 6대 9예요. 그러면 6x는 36이니까 그러면 x는 6이다 라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요게 정석이죠. 근데 이게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맞추면 장땡이에요. 시험은 솔직히 말하면 뭐 내가 어떻게 내가 뭐 찍어서 맞추든 뭐 컨닝을 해서 맞추든 부정행위를 하든 솔직히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요게 정석인데 이쁘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9고 이게 6이고 이게 9예요. 이게 4고 요게 x예요. 얘가 2 먹을 때 얘가 3 먹네요. 얘가 2 먹을 때 얘가 3 먹어요. 그러면 여기도 닮음이니까 똑같은 비율로 가겠죠. 얘가 2 먹을 때 얘가 3 먹어요. 그러면 얘가 2 먹을 때 얘가 3 먹으려면 x는 6이어야겠다. 왜냐면 2는 4, 2, 3은 6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14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는이라는 키워드예요. 또는. 자,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자,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예요. 자, 한번 4의 배수 한번 찾아볼까요?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걸 바로 생각하면 돼요. 더하자. 자, 4의 배수 4일은 4, 4이 8 두 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의 배수 6일은 6 한 개밖에 없네요. 근데 또는 나와 있으니까 더하자. 그래서 총 3개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3개이다. 자, 7루트 5 7루트 5 빼기 4루트 5니까 여기 그 루트 5 루트 5 똑같으니까 얘네들끼리 계산할 수 있죠. 그럼 7에서 3 빼면 4 빼면 3 루트 5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돼요. 근데 자, 마이너스 5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 한근이라는 거는 좌변하고 우변이 같도록 만들어주는 숫자예요. x자리에 마이너스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 곱하기 0은 0인데 어떤 수에 0을 곱해도 다 0 나오죠? 그러면 0은 0이니까 좌변하고 우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한근이구나. 다른 한근은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미지수 문제예요. 요것도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2차 방정식 안다 내가. 근데 모른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안다. 그냥 이거는 솔직히 2차 방정식을 알면 너무나 당연하게 풀릴 거예요. 2차 방정식대로 푸시면 되고요. 솔직히 요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근데 내가 뭐 2차 방정식 약간 개념이 아리까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대입하시면 돼요. 1번부터 해서 좌변하고 우변 같니? 그리고 2 대입하고 좌변 우변 같니? 3 대입하고 좌변 우변 같니? 4 대입하고 좌변 우변 같니?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다 대입해보면 좌변 우변 같은 수가 나와요. 그러면 2 대입할 때만 이게 좌변하고 우변이 같거든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 자,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위로 블록하다. 위로 블록하려면 뭐 요렇게 생겨야겠죠, 요렇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위에다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반대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거예요. 점 4,0을 지난다. 그러면 x에 4 넣고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야 돼요.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그 우변에 0 집어넣고 좌변에 4인데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그러면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4,0을 지나지 않아요. 꼭지점의 좌표는 2,0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점 있죠? 요점이 꼭지점이라는 거는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요건데 그냥 2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x값하고 y값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2라고 읽는 게 아니라 2,0이라고 읽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2,0이다.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4가 아니라 0,4예요. x축으로 0만큼 갔으니까.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냥 제가 그 기출을 분석을 해본 결과 요 세 개에서 답이 떨어질 확률이 여기에서 답이 나올 확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뭐 x는 2, 뭐 y는 2, 뭐 이런 걸 추구를 한다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어쨌든 이런 거는 그냥 제끼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 y는 2잖아요. 요거 순으로 이거 기준으로 그 대칭이니라고 물어본 건데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건데 요런 건 그냥 없는 보기를 하고 그냥 삼지선 달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거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뭐 불안하시면 한번 푸시면 돼요. 자, 탄젠트 B라고 했는데 탄젠트라는 경우는 밑변분에
높이예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 기준일 때만 간다 했어요. 그럼 여기 직각에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사인 B잖아요. 여기가 주인공 변이잖아요. 주인공 변에 마주보는 변을 이걸 높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을 밑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한번 해보면 밑변이 6이고 높이가 8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3분의 4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개념이 필요한데, 이렇게 현이 있잖아요. 현이 있으면 현에서 이렇게 현과 현을 잇는 모든 그 선은 각도가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 40도잖아요. 그럼 여기 각도 40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물어봤죠? 여기 각 물어봤죠? 그러면 40도겠네요. ADB니까 여기니까 40도. 자, 평균을 한번 재볼게요. 평균은 값의 합, 그리고 값의 개수를, 값의 합을 값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 4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8을 이거를 그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그러면 그 4분의 24 나오니까 정답은 6이 돼요. 그래서 6시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8월 8일날 시행된 2024학년도 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마쳤고요. 다시 한번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을 시험을 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쉬운 결과를 낸 학생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또한 실패를 해본 경험도 있거든요. 많아요. 저도 실패 많이 해봤고 많이도 울어봤고 그랬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는 같은 길을 가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거든요. 성공의 반대는요, 실패가 아니라 그냥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두 개의 결과 중 하나를 내셨다면 저는 노력을 엄청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탑 야간학교 교사 권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